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인 T검정과 아노바 검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아울러 정규성이 위배될 경우에 그에 대응되는 비모수적 기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요, 독립 T검정과 그에 대응이 되는 비모수적 검정 기법, 매니튼 이유 검정, 그리고 대응 T검정과 그에 대응이 되는 사인드 랭크 테스트, 그리고 분산 분석, 세 집단 이상 간의 평균의 차이를 볼 때 쓰는 분산 분석과 그에 대응되는 크리티컬 월리스 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연속형 자료는요, 평균을 내면 어색한 자료. 그러니까 그런 범주형 자료가 아닌 평균 표준 편차로 요약 가능한 자료를 연속형 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성별 같은 경우는 성별이 1, 2, 성별의 평균은 1.2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TMN 스테이지 같은 경우도 1기가 몇 명이고 몇 퍼센트다 라고 빈도와 백분율로 요약하지 이것을 2.7기다 라는 평균으로 요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속형 자료란 재거나 세어서 나타낼 수 있는 양의 의미를 가지는 자료를 뜻하고 이 경우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요약을 보통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내가 자료를 뽑았는데 그 자료의 값이 1, 2, 3, 4, 5, 5개의 자료값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들의 평균을 계산하면 평균은 3이 됩니다. 자,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떨어진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저는 편차 xi에다가 평균 값을 빼줄 겁니다. 우린 이것을 편차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런 값을 가지게 되면서 다 더하면 0이 돼요. 편차의 합이 언제나 0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도 줄 수 없습니다. 열심히 각 자료가 산포도가 어떤가를 궁금해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계산했는데 이것이 언제나 더하면 0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어떻게 제곱을 해서 더해줍니다. 자, 불편성이란 좋은 성질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unbiasedness. 불편성이란 좋은 성질 만족시키기 위해서 분산을 계산할 때, 표본의 분산을 계산할 때는 표본의 크기 빼기 1로 나눠준 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 이 S 제곱 있죠? 요 표본의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다가 다시 또 루트 n을 나눠준 것이 바로 표준 오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규성이란 과연 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정규 분포는요, 평균 미율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분포를 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키가 성인 남성의 키를 x라고 하자. x가 정규 분포 173, 시그마 제곱 3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뜻은 뭐냐? 키 173을 중심으로 많은 자료들이 밀집해 있을 것이며 뮤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인 170에서 176 사이의 전체 자료의 68%, 167에서 179까지 전체 자료의 95%, 그리고 뮤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에 해당하는 164cm부터 182cm 안에 전체의 대부분인 99.74%의 자료가 들어오고요. 이를 벗어나는 확률은 물론 큰 키를 가지거나 작은 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전체에서 1%가 최되지 않는다. 즉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즉 구간 6 시그마 구간 안에 전체의 대부분인 99.74%의 자료가 들어온다 하는 것이 정규 분포의 성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자료가 예를 들어서 키가 3명만 뽑았다. 그래서 161cm, 164cm, 170cm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점이 이렇게 3개밖에 안 찍히죠. 만약에 내가 저 자료 조사를 많이 했다면, 그죠? 내 자료가 원래 이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다 했다면 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겨우 점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즉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 경우 혹은 자료가 자체가 원래 순위 변수일 경우에, 그리고 측정값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length of hospital stay 한번 볼까요? 그러면 대부분은 일정 기간 치료를 받고 나가는데 꼭 한두 명 합병증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입원을 오랫동안 했다든지, 그래서 병원비나 입원 기간이나 치료 비용이나 이런 것들 따졌을 때 혼자서 아주 극단적으로 큰 값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오른쪽으로 스키우드 된, 치우쳐진 그런 분포가 됩니다. 또 수능 성적과 같이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 있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정규 분포 자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보통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경우가 현실에서는 더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모수적인 검정을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자, 우선은 우리 아주 버드 아이 뷰로 아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도식화한 그 방법론을 정리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균을 내서 어색하지 않은 연속형 자료가 주어지면 그것을 집단 간의 평균 비교를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집단의 개수가 2개다. 아니, 3개 이상이다. 그러면 집단의 수를 가지고 일단 나눕니다. 그리고 자료 형태가 서로 독립이다. 시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보고 싶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보고 싶다. 고용량과 저용량의 차이를 보고 싶다. 이렇게 독립이 된 자료를 비교하고자 한다. 그때 정규성을 만족하면 모수적인 기법인 독립표본 T 검정, 독립인데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매니튼 이유 검정을 씁니다. 그리고 짝을 이룬 자료는요. 예를 들어서 단일 환자군인데 사전에 한번 측정하고 똑같은 환자에서 한 번 더 사후에 측정을 한다. 이런 식의 자료는 모 집단이 독립이 된 2개가 아니라 한 개체로부터 2개의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는 순서쌍을 짝을 이룬 자료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 이 경우에는 대응 표본 T 검정 쓰고요. 정규성을 위배되며 윌컥슨의 사인드 랭크 부호순위 검정을 씁니다. 자, 집단이 3개 이상일 경우에 서로 독립인, 서로 다른 세 집단 이상의 평균의 차이를 보고자 할 때는 아노바를 쓰고요. 정규성 위배되면 크루스커 월리스 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개체 내에서 여러 번 반복 측정을 하잖아요. 그럼 repeated measure data라고, 반복 측정된 자료는 한 개체 내에서 측정 값들이 서로 correlation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분석한 RM 아노바, repeated measure 아노바입니다. 그리고 정규성 위배되면 또 비모수적인 버전인 프리드만의 테스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방법론적인 것을 크게 볼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갈지 알 수 있겠죠. 자, 저는 실습 자료를 제가 직접 만든 데이터를 쓰겠습니다. 분석 기법도 어려운데 자료도 어렵고 이러면 이해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자, 이 자료는 11점 척도의 통증 스케일이고요. 여기 제일 아프면 10점, 하나도 안 아프면 0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습 자료는요, 새로운 통증 완화제가 나왔다. 이렇게 A 약을 복용하면 통증이 7에서 9점인 사람들도 확 줄어서 사후에 이렇게 통증의 완화 효과를 보고요. B 약은 가짜 약입니다. 원래 통증은 통증 환자에게 이렇게 가짜 약을 줄 수는 없어요. 네, 윤리적인 이유로. 그러나 이제 제가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비슷하게 통증이 심한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증가한 사람도 있고, 또 통증이라는 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조금 완화되는 그런 자연적으로 낫는 성질도 있고, 또 어때요? 위약 효과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점 정도 감소한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저는 두 시점 간의 차이를, 변화량을 계산을 해서 9점에서 4점으로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5점, 즉 5점이 감소했다. 이렇게 포스트에서 프리값을 빼서 새로운 변수 변환을 시도했습니다. 자, 이런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자, 나는 독립된 모 집단으로부터 평균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독립 T 검정을 수행할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검정이 정규성 검정.
등분산성 검정입니다. 자, 두 집단의 분포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둘 다 정규 곡선을 따르고요. 그죠?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고, 그리고 만약 흩어진 정도도 군 내 개인차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디퍼런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독립 T 검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정규성 검정은 SPSS는 돌리면요, 콜모그로프 스미르노브 테스트와 샤피로 윌크 검정 두 개를 줍니다. 자, 콜모그로프 스미르노브 테스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우리 정규 분포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어떤 값보다도 작을 확률, 즉 이 값보다도 작을 확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A 값보다도 작을 확률을 계산한 것이 cumulative probability function입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다가 쭉 이런 식으로, 즉 이렇게 S자 커브를 그려요. 어디요? 여기 있는 빨간색 곡선처럼요. 즉 이게 뭐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CDF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모양이 바로 이 S자 커브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데이터는 전체를 뽑은 게 아니라 모집단 전체에서 그 일부인 표본만 뽑았거든요. 그래서 표본은 가지는 값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정규 점수를 계산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임페리컬리 그려보면요, CDF가 이 CDF라 했습니다. 임페리컬 CDF가 어떻게 됩니까? 블루 라인처럼 스텝 펑션이 뛰어버려요. 우리 자료는 불연속적이니까. 그래서 요때 이런 이 간격이 얼마나 큰가를 보고, 이 간격이 크면 H0 정규성을 따른다는 귀무가설을 위배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새로운 주장,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료의 크기가 크지 않아서 본질적인 한계로부터 이렇게 스텝 펑션이 이런 모양을 갖춘다. 그러면 여기 이 간격은 정규분포를 아무리 따르는 자료라 하더라도 간격은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의 사이즈가 너무 적을 때는 콜모그로프 스미르노브 테스트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도 책에 보실 수가 있고, 또 그래서 많은 의학 논문에서 샤피로 윌크 검정을 정규성 검정 방법으로 더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샤피로 윌크 검정은요, 자료값과 표준 정규 점수와의 선형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정규성 검정 어떻게 수행하느냐 분석의 올드 버전입니다. 21 버전으로 제가 지금 수행이 되어 있고, 나중에 제가 더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분석의 기술 통계량 데이터 탐색 가셔가지고요. 그리고 종속 변수에 내가 검정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 즉 통증 완화 정도, 그리고 공간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볼 겁니다. 여기 도표 가셔가지고요. 정규성 검정과 함께 정규성 도표를 달라 이렇게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샤피로 윌크 검정 통계량의 p-밸류가 나옵니다. p-밸류가 0.05보다 크다는 소리는 귀무가설 정규성을 따른다를 기각시키지 못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즉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등분산 검정입니다. 분산. 자, 우리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고자 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분산이 다르다? 그렇죠? 정규 분포는 따르지만 분산이 다르다 한 경우에는, 이럴 때에는 등분산이냐 아니냐를 검정을 해서 만약 이렇게 이분산일 때는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할 때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자, 독립 T 검정에서의 두 집단의 평균 차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두 집단까지만 시그마 1의 제곱과 시그마 2의 제곱이 같은지 다른지를 검정하면 되는데, 나중에 세 집단 이상일 경우에도 르빈의 등분산 검정 쓸 수 있기 때문에 K개 범주 개수까지 확장을 시켜서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여기 YIJ라고 하는 I번째 집단의 J번째 관측치 빼기 I번째 집단의 평균가, 이 뺀 것을 우리는 residual이라고 하고 이것의 absolute value를 absolute residual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GIJ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군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변동 대비 군에서 발생하는 변동이 크면은 그러면 분산이 각 그 집단마다 분산이 다를 것이다 라고 분자의 값이 크면 클수록 다를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통계량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노바 검정을 하고 나면요, 결과에 이런 아웃풋을 볼 수가 있거든요. 분산의 동질성 검정. 이때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기에 평균을 뺄 것인가, 중위수를 뺄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분산의 동질성 검정의 옵션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독립 T 검정 제가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슬라이드를 하나 집어넣어서 제가 직접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모집단 1이 있고요. 모집단 2가 있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독립인 모집단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모집단 1은 뮤1, 시그마1의 제곱의 정규분포, 모집단 2는 뮤2, 시그마2의 제곱의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그로부터 나는 표본을 뽑아요. 크기가 N1인 표본, 크기가 N2인 표본을 뽑습니다. 왜? 전수조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X바 1, 첫 번째의 표본으로부터 표본 평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표본 평균이 따르는 분포가요. 노말 뮤1, N1분의 시그마1의 제곱이고요. 두 번째 표본으로부터 얻은 표본의 평균이 노말 뮤2, N2분의 시그마2의 제곱, 이 분포를 따릅니다. 자, 나는 독립 T 검정에서 나의 목적이 뭐죠? 독립 T 검정은 귀무가설이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 이고요. 대립가설은 두 집단의 평균은 같지 않다 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뮤2를 좌변으로 이항시켜 볼게요. 결국 뮤1 빼기 뮤2는 0이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무엇의 함수가 필요하냐면 뮤1 빼기 뮤2를 추론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초정량 그리고 그것의 표집 분포가 필요해요. 그때 가장 적절한 표집 분포가 바로 x바끼리의 차이가 따르는 분포, 정규분포 뮤1 빼기 뮤2,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n1분의 1 시그마1의 제곱, n2분의 1 시그마2의 제곱 이렇게 따릅니다. 자, 우리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표준화하면 즉 그 평균끼리의 차이에다가 그것의 평균을 빼주고 그것의 표준 편차인 n1분의 1의 제곱, n1분의 시그마1의 제곱, n2분의 시그마2의 제곱 이렇게 나눠주면 얘를 표준화시킨 표준화 변수 라지지라고 표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그마 제곱이 같다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시그마 제곱이 같다는 가정. 그러면 어디요? 여기가 같다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g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두 표본 평균 간의 차이에다가 모 평균의 차이, 그것의 평균이죠. 그걸 빼고 시그마 앞으로 뛰쳐나오죠. n1분의 1, n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여전히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같다고 가정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얼마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그마 제곱이라는 거는요, 모 평균을 알아야지만 구할 수 있는 값입니다. 모 집단 안에 있는 개체들의 값을 전부 다 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제곱해가지고 모두 다 더한 뒤에 그리고 그것을 나눠준 값이 바로 모분산이기 때문에 모평균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모분산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지금 모평균도 몰라서 이것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시그마를
길이 없습니다. 알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어떻게 해요? 표본의 표준 편차를 써주는 겁니다. 표본의 표준 편차는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요. 자, 편차의 제곱합, 즉 i는 1부터 n1까지 xi에다가 x바를 빼준 제곱, 그 다음에 i는 두 번째 표본으로부터 i는 1부터 n2까지 xi에다가 yi라고 썼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어쨌든 x2의 제곱, 이렇게요. 편차의 제곱합을 뭘로? 각각의 자유도의 합으로 나누어서 제곱근을 씌워서, 이래서 풀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공통의 표준 편차를 계산해 줍니다. 얘를 이 자리에 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다시 해볼게요. 빼기 x바 2 빼기 뮤1 빼기 뮤2 나누기, 이제는 시그마 대신에 s가 옵니다. n1분의 1, n2분의 1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모르는 값을 썼으니까 너 벌칙 받아야지 하고 t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때 따르는 t 분포가 표준 편차, 공통의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 썼던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 자유도, 그 자유도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보세요. 너는 모 표준 편차를 몰라서 표본으로부터 정확하지 않은 이 공통의 표준 편차를 추정해서 썼기 때문에 더 뚱뚱한 모양의 t 분포를 따라줘야 해, 이 말이에요. 자, t 분포를 따르는 것이 왜 페널티가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는 꼬리가 날씬한 분포입니다. t 분포는요, 그에 반해서 t 분포는 봉우리는 낮고 꼬리는 두꺼운 약간 이런 뚱뚱한 분포예요. 자, 우리가 나중에 가설 검정을 할 때에는 양쪽에 똑같이 2분의 알파씩을 뗀 부분을 기각 영역, H0 기각 영역으로 설정을 할 텐데요. 그러면 여기에 표준 정규 분포 같으면은 양쪽에 똑같이 2분의 알파씩을 떼면요, 요렇게 떼집니다. 그런데 T 분포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T 분포 꼬리가 두껍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2분의 알파를 떼도 기각 영역이 더 0을 중심으로 더 기각할 수 있는 그 영역 자체가 더 멀어져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웬만한 차이로는 이 평균의 차이가 있다고 기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그래서 가설 검정을 할 때 기무가설을 기각하기 더 어려운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좀 전에 제가 다루었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만약에 두 군간의 효과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기무가설에 반해서 두 군간의 효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대립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본을 뽑았다. 그리고 정규성 등분산성 과정을 필요로 하고, 이때 이제 T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제가 이미 다 썼습니다. 자, 만약 그러면 여기서 분산이 다르잖아요. 분산이 다르면 세틀스웨이스 방법에 의해서 자유도가 보정이 됩니다. 자유도가 보정된다는 이야기는 더 뚱뚱한 모양으로, 자, T 분포는요, 자유도가 무한대에 가면 결국에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과 같아지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자유도가 점점 커질수록 정규 분포 모양을 갖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유도가 작으면 더 뚱뚱한 모양을 따르겠죠. 따라서 등분산이 아닌 이분산인 경우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산이 되면 여기 꼬리가 더 오른쪽으로 2분의 알파를 가려면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린 거 다시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을 수행할 때는요, 분석에 가셔서 지금 SPSS 올드 버전이지만 이 버전이 올라가더라도 분석하는 건 똑같아요. 평균 비교, 독립표본 T 검정,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의 완화 정도를 종속 변수로 넣고, 독립 변수는 집단 넣고, 집단을 내가 어떤 값으로 입력했는지 SPSS 상에서 입력된 값을, 나는 A 약제를 1이라고 B 약제를 2라고 입력했기 때문에 여기 1, 2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돌리면요, 각각 7명의
통증 완화 정도를 평균과 표준 편차, 표준 오차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기술 통계량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A약을 복용한 사람은 5점가량 감소 완화됐고, 두 번째 B약을 복용한 사람은 1점 정도 완화됐습니다. 자, 각각은 서로 등분산을 만족하는가 했을 때 등분산 과정을 위배한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어서, 즉 p-value가 0.05보다 작아서 H0 등분산성을 만족한다 하는 H0를 받아들입니다. 만약 이거를 기각시킨다면 이분산성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등분산이 가정된 경우 만족되기 때문에 우리 등분산이 가정된 경우에 위에 줄에 있는 p-value와 t값을 우리의 검정 결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매우 유의하죠. 즉, 약제 A가 약제 B보다 통증 완화 효과가 좋았으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요거를 좀 옮길게요. 자, 최근에 이제 26버전 이상인가요? 어떤 이제 고차 버전을 쓰시면 이렇게 효과 크기도 같이 디폴트로 주고 있거든요. 효과 크기라고 하는 것은 코엔의 D라고 계산을 해서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495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코엔의 D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이렇게요. A의 평균과 B의 평균의 차이를 단위나 어떤 표준 편차 흩어진 정도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시그마로 나눠준 값을 우리는 코엔의 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표본에서 얻어야 되니까 표본의 평균 마이너스 5.14에다가 마이너스 1을 빼고요. 여기에다가 뭘 나눠줘요? 공통의 표준 편차를 나눠줍니다. 자, 평균의 표준 편차거든요. 그러면 평균의 분산, 각각의 분산을 더해서 2로 나누고 이 공통 분산의 루트를 씌워서 여기 스탠다드아이저 여기 있죠. 나눠주는 분모를 1.185라고 계산을 해내서 여기에다가 1.185 나누면 바로 마이너스 3.495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효과 크기를 계산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참고 문헌도 갖다 놨습니다.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왜 효과 크기를 구할까요? 자, 왜 효과 크기를 구하죠? 효과 크기는 보통 작으면 0.2, 미디엄이면 0.5, 라지 이펙트 사이즈면 0.8 정도를 해석하고요. 만약에 효과 크기가 1.96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디퍼런스가 1.96이면 이 정도 차이 난다 라고, 차이가 없으면 여기 있는 실선의 이 정규분포 곡선이고요. 차이가 나면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를 단위하고 상관없이, 표본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렇게 추정을 해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계 분석 검정을 하고 난 뒤에 논문에다가 항상 이분법적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차이가 난다면 과연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샘플 수의 영향, 유의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샘플 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샘플이 많이 커지면 사실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입증할 수가 있고요. 또 샘플의 크기가 적을 때에는 임상적으로 매우 유의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밝히기가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같이 보자 하는 것이 이제 코엔의 D를 p-value와 함께 사용하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요. 스튜던트 t-테스트를 해가지고 두 군 간의 차이를 봤더니 A군에서 평균이 0.123, B군에서 평균이 0.221로 significantly 하게 lower, 낮았다. 그리고 p-value가 어때요? 디퍼런스가 마이너스 0.098이고 그에 대한 p-value는 0보다 0.001보다 작고 코엔의 D 그 차이를 표준화한, 그죠? 스탠다다이즈드 디퍼런스도 계산을 하면 1.84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났다. 높은 라지 이펙트 사이즈 0.8을 넘어서는 아주 큰 차이, 유의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어떤 방식으로
더라도 일단 우리가 중요한 변수는 양분법적으로 기각을 한다 안 한다 했으면 하면 도대체 얼마나 하는 그 차이를 얼마만큼인지는 표현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나는 만약에 시그마를 알았다면 난 표준 정규 분포를 써서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기무가설을 잘 기각시키고 대립가설을 충족을 입증을 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연구 대상수가 적거나 시그마를 몰라서 S, 풀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썼어야 되거나 연구 대상수가 적거나 또 이분산인 경우에 자, 만약에 내가 시그마를 몰라서 표본으로부터 얻은 표준 편차로 대체해서 써야 된다. 그러면 더 이상 G 분포 아니고 T 분포 따라요. 꼬리가 두껍기 때문에 기각력이 오른쪽으로 밀립니다. 그러면 웬만큼 아까는 1.96 나와서 기무가설을 기각시킬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기각시킬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표본이 주는 그 정보를 가지고 대립가설을 입증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기본적인 가정이 위배되면 더 어려운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매니튼이 U 검정입니다. 이것은 독립 T 검정의 비모수적인 버전이고요. 얘는 이제 보시면 랭크를 매겨가지고 랭크의 합이 따르는 분포를 유도해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어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해서 가설 검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어떻게 돌리느냐. 분석에 가서 비모수 검정, 레거시 대화상자, 독립 이표본 가면 독립 이표본 그 T 검정 할 때처럼 인터페이스 똑같습니다. 검정 변수에는 통증 완화 정도 집어넣어주고 여기 집단 변수에는 집단을 넣고 내가 입력할 때 썼던 입력값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랭크를 매겨가지고 하는 비모수적인 기법이다 보니까 모든 요약 통계량이 랭크에 기반을 한 겁니다. 따라서 평균과 표준 편차 같은 기술 통계량이 보고 싶으면 여기 옵션에 가셔가지고 다시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메리트 이유 검정 결과표 보겠습니다. 자, 7명의 각 순위를 이렇게 매겼어요. 순위 합을 계산했죠.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A약을 복용한 사람, B약을 복용한 사람 각각의 델타, 약을 먹고 통증의 완화 정도가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약의 효과를 크게 본 사람은 바로 6번째, 7번째 환자 마이너스 6점입니다. 그런데 10번째 환자, 14번째 환자는 오히려 통증의 점수가 늘었어요. 그죠? 이 약이 가짜라는 걸 이 환자들은 알았던 거죠. 통증의 점수가 늘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1, 플러스 1까지 요약한다고 생각하면 보세요.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순서를 매겨볼까요? 자, 공동 1등입니다. 1등, 2등. 그래서 공동 1등이라서 평균 순위는 1.5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13등, 13등, 14등 이렇죠. 그래서 공동 13등이니까 평균 순위는 13.5 이렇게 매깁니다. 이런 식으로 랭크를 매긴 뒤에 랭크를 합해요. 그러면 어때요? 첫 번째 A 약제를 복용한 7명의 랭크의 썸이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약제 B 약제를 복용한 사람들의 랭크의 썸이 나옵니다. 눈으로 딱 봐도 B가 랭크가 훨씬 더 높죠. 그래서 통증 완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걸 어떤 식으로 가설 검정을 하느냐. 이렇게 동점이 있는 경우에는 동점을 표준 편차를 구할 때 보정을 해 주어 가지고 그렇죠? 순위 합에다가 평균을 빼고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서 G 분포 따르게 해서 가설 검정을 실시합니다. 즉 약제 A가 약제 B보다 통증 완화 효과가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라고 해석하고요. 자, 아무리 SPSS를 잘 돌리고 통계 분석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논문에 제대로 디스플레이, 프레젠테이션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별로 효용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논문이나 보고서에는 이런 분석을 실시하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 요약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논문이라기보다는 임상시험 보고서인데요. 자, 예를 들면 그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습니다. 각 군에서 각 시점별로 당화혈색소 값을 이렇게 주고요. 각 시점별로 군 간의 비교. 이 실험군이면서 대조군인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독립인 모집단이 되고요. 그로부터 뽑은 표본의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방법이 바로 독립 T검정과 그다음에 매니투니의 U 테스트였습니다. 간혹 보시면 어떤 논문에서는 윌콕슨의 랭크 썸이라는 테스트를 쓰기도 합니다. 랭크 썸, 순위 합 검정. 이것이 바로 매니투니 검정과 동일한 검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응 T 검정을 하고 나면 사인드 랭크, 부호 순위 검정을 쓰는데요. 이게 제가 처음에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 같은 분이 있을까봐 저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독립일 때는 순위 합 검정, 대응일 때는 부호 순위 검정입니다. 부호 순위 나올 때 다시 한 번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립 T 검정과 독립 T 검정과 매니투니 검정을 정규성 검정, 샤피로 윌크 검정 실시해가지고 조건에 따라서 as appropriate 하게 실시를 해서 여기 위첨자로 얹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응 T 검정입니다. 자, 대응 T 검정은요, 보세요. 자료가 있습니다. 자, 나는 대응 T 검정은, 아까 독립 T 검정은 두 개의 모집단, 서로 다른 모집단이 있었는데, 여기는요, 단일 모집단이에요. 모집단 하나인데 표본을 뽑아요. 표본을 뽑아가지고, 즉, 혈압 환자인데, 그죠? 혈압 환자인데, 약을 복용하기 전에 값과 약을 복용한 뒤에 후의 값, 사정값과 두 번째 환자의 사정값과 사후값, 이런 식으로 n번째 환자의 사정값과 n번째 환자의 사후값, 이런 식으로 자료를 모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몸무게다. 그러면 다이어트 약 복용하기 전에 몸무게와 후의 몸무게, 이랬다. 그럼 100kg에서 이 사람이 80kg 뺀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 50kg 뺀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짝을 이룬 자료를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자, 그럼 그 말은 결국 뭐냐? 보세요. patient ID가 1, 2, n명까지 있습니다. 사전의 값을요, 관측값을 xi, 사후의 관측값을 yi라고 하겠습니다. x1, y1, x2, y2, xn, 땡땡땡, yn.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 약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 대비 사후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이 디퍼런스를 계산을 하자 이 말이에요. 디퍼런스 x1 빼기 y1, x2 빼기 y2, 땡땡땡 xn 빼기 yn 이런 식으로 디퍼런스를 계산을 하자. 그러면 만약에 모집단의 디퍼런스의 모수, 모르지만 존재하는 참값, 이 참값이 0이 아니라면 이 디퍼런스를 계산을 했을 때 얘도 T 분포상에서 아주 양극단 값의 이제 T 검정 통계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얘 디퍼런스의 평균 계산해 볼게요. 이걸 우리가 D 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으로부터 각 자료값이 떨어진 거리를 계산해서 제곱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n-1로 나눈 것을 우리는 S제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주면 얘가 바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대응 T 검정은 집단이 두 개가 아니라 단일한 집단이고 단일한 모집단에서 관측값을 한 개체에서 두 번 측정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산이다, 등분산이다 하는 이런 개념 없어요. 분산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렇죠. 그러면 대응 T 검정의 T 검정 통계량은요. 이 차이의 평균이 그렇죠. 델타 제로. 모집단이 참이라고 했을 때에 델타 값 보통은 0입니다. 이 지점이 0입니다. 차이는 0이라고 가정을 하니까요. 그리고 루트 n분의 sd. 얘가 이 t 분포를 따르는데 이 t 분포는 요때 이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 우리가 사용한 자유도 n-1을 따르는 겁니다. 자, 요렇게 검정 통계량이 유도가 됩니다. 그러면 대응 T 검정을
SPSS 상에서 실시하면 분석에 가서 평균 비교 대응 표본 T 검정, 그리고 포스트, 프리포스트 상관없어요. P밸류 똑같고 통계량의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은 같은 그런 통계량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대응 T 검정을 수행할 때는 제가 이 14명을 모두 다 집어넣고 무슨 약을 복용했는지는 무시한 채 14명의 사전 통증 점수에서 4호 통증 점수가 차이가 있는가 이걸 봤습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약제 A는 마이너스 5.14점, 약제 B는 마이너스 1점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합쳐서 보면 한 3점 정도 완화된 걸로 나타나고요. 이 앞에 르빈의 등부상 검정 없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1표본 T 검정, 즉 이 디퍼런스가 0이냐 아니냐를 보는 이 1표본 T 검정, 대응 T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에 대응이 되는 윌콕슨의 부호순위 검정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랭크를 매겨가지고 하는 건데요. 바로 그냥 들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PS 수행할 때는 분석의 비모수 검정 가서 레거시 대화 상자 가서 대응 이의표본 클릭하셔도 되고요. 여기 가가지고 여기 대응 표본 가서 클릭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유저 인터페이스가 대응 T 검정과 요 레거시 대화 상자로 들어가면 흡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쉽게 분석을 실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좀 전에 우리가 디퍼런스 얼마나 완화되었느냐를 계산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6점부터 마이너스 1점까지였거든요. 얘를 디퍼런스에 절대값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아까 1점이 오히려 악화된 사람도 있었지만 1점이 완화된 사람도 2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보면 여기 1점이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있어요. 즉 2명은 마이너스 1이고 2명은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절대값을 매겨가지고 여기에다 랭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1등이 몇 명이에요? 4명이죠. 1, 2, 3, 4. 그러면은 평균 순위는 2.5등이겠죠. 그래서 얘들을 2.5등을 주는 거예요. 2.5등을. 이런 식으로, 그쵸? 이래도 이번에도 6은 제일 큰 값을 두 개가 동시에 가지니까 13, 14, 평균 순위 13.5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어때요? 여기 부호가 플러스였던 10번 환자와 10번 환자와 14번 환자 보이시죠? 이 사람들은 랭크 플러스 랭크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랭크로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감소를 하면 마이너스 랭크 값을 가지고 그죠? 증가를 하면 오히려 약의 효과가 없이 약의 효과에 반하게 통증이 더 오히려 증가된 두 사람은 플러스로 더 증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눈으로 봐도 대부분이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양의 그 랭킹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의 그 순위를 매겨가지고 부호가 양인 경우에 순위 합이 바로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5 빼기 그것의 평균, 그 다음에 그것을 타이가 일어났을 때, 그쵸? 동점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보정을 한 표준 편차를 가지고 딱 나눠주면 G값이 나오고요. 이 G값에 대한 95% 신뢰 구간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요약할 때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실험군과 아까랑 좀 달라요. 아까는 실험군, 대조군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는 실험군, 대조군 이렇게 옵니다. 자, 실험군 한 군 내에서 사전에 5.75였던 당화혈색소 수치가 6주차 때 0.09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전값과 6주째 자료 두 개를 대응 T 검정한 결과가 바로 여기 있고요. 여기 보면 대응 T 검정은 결국 이 변화량 0.09가 0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표본 T 검정 결과도 여기와 대응 T 검정 결과와 동일합니다. 자, 이때 만약에 등분산 가정에 위배가 되면 잘못했어요.
정규성 가정에 위배가 되면 그러면 나는 그 사인드 랭크 테스트를 쓰겠다라고 해서 위첨자 어깨에다가 글자를 올려줬습니다. 슈퍼스크립트를 올렸습니다. 자, 제가 이 분산 분석을 설명드리기 전에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슬라이드를 하나, 새 슬라이드 하나 추가해가지고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내가 보는 것은 키라고 한번 해볼게요. 키 143cm 한 명, 193cm 한 명, 이런 식으로 자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오는 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나는 키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다른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 하면 키의 기술 통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의 평균이 한 이쯤 되겠죠. Y바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키는 과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면 일단은 남자, 여자 성별에 따라 다를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독립 티 검정이죠. 그죠? 193cm가 아까 그 사람 남자였네. 그리고 143cm는 여자였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키를 보니까 대충 이런 모양을 가졌습니다. 그죠? 이때 이 두 집단이 서로 이렇게 평균을 중심으로 종 모양의 분포를 따르고 남자의 키는 평균 여기, 여자의 키는 평균 여기다. 그러면 이 두 간격, 디퍼런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증하는 것이 바로 독립 T 검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누군가가 농구부 애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키 큰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키 큰 애들이 다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여기 쏠려 있다. 그럼 어때요? 더 이상 남자는 정규 분포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쏠렸단 말이에요. 분포가 치우쳤다 이 말이에요. 치우치면 어때요? 무슨 분포 쓰라고 무슨 검정 쓰라고 했습니까? 정규성에 위배되면 비모수 분석을 써야 된다고 했죠. 매니튜니 이유 혹은 윌컥슨의 랭크성 테스트 순위합 검정을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까지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학년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1학년은 요렇고 2학년은 요렇고 3학년은 이렇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 별 문제가 없으면 군 내에서 그렇게 3학년이라고 해서 키가 막 천차만별이고 1학년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2m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 학년 내에서는 흩어진 정도가 큰 애들 작은 애들 비슷비슷하더라. 그리고 그것이 정규분포로 따르더라. 이러면 이제 이런 모양을 가져요. 그러면 1학년의 평균, 2학년의 평균, 3학년의 평균이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보는 것이 아노바 검정이 되겠습니다. 즉, 집단의 개수가 3개 이상일 때, 2개일 때는 T 검정을 쓰지만 3개 이상일 때에는 아노바를 쓴다. 이렇게 해요. 근데 만약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구부 애들이 다 3학년이었네. 그래서 3학년이 이렇게 정규 분포 안 따르네. 그럼 어떻게 해요? 크루스칼 월리스 검정을 쓴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하는 분석 방법은 바로 이런 경우에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노바 검정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아노바 검정. 자, 똑같은 평균을 가진다 하더라도 점이 이렇게 군 내에서 변동이 적잖아요. 그러면 평균이 이렇게 이거는 이 수준별 집단별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평균이 똑같다 하더라도 군 내에서 흩어진 정도가 아주 크다면 우리는 이게 집단에 의한 차이인지 우연에 의한 차이인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변동, 전체 총변동에 비해서 이 집단의 변동이 차지하는 요 부분이 얼마고 또 내가 집단으로도 설명을 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 오차에 설명되는 부분이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서 총 변동을 분해함으로써 우리는 Analysis of Variance, 분산 분석을 수행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기본 가정은요, 측정치들 간에 서로 독립이면서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등분산 가정에 만족될 때 아노바를 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산을 따르면 웰치 검정과 같은 로버스트 검정을 쓸 수 있습니다. SPSS에서는 다행히도 이것을 클릭 한 번으로 옵션으로 우리가 p-밸류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K개, 3개 이상의 K개 간의 평균 차이는 없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이 모든 등호가 다 깨진다가 대립가설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 이상의 등호가 깨진다. 이 말이에요. all possible pairwise comparison 모두가 다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려하고자 하는 K개의 집단들 중에서 어떤 것 2개를 뽑았을 때 그것이 유의한 차이가 있으면 귀무가설 기각시키고 대립가설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약물 실험 같은 경우는 위약, 저용량, 고용량 이렇게 하면 3집단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엉덩이 주사 맞을래, 입으로 먹을래, 그 다음에 정맥 주사 맞을래, 투여하는 방법을 3가지로 달리 해가지고 이야기 효과를 본다면 이것도 역시 아노바, 원웨이 아노바가 되겠습니다. 원웨이 아노바는 제가 원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런 배치라고 합니다.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은 원웨이 아노바는 이렇게 인자라고 하는 팩터가 단 하나일 경우이고요. 인자가 2개일 경우에는 투웨이 아노바라고 합니다. 인자가 2개일 경우. 즉, 약의 용량과 그 다음에 약의 투여 방법 이 2개를 동시에 놓고 우리가 조합을 가지고 처리 수준의 조합을 처리라고 가정을 하고 이 처리의 그 제곱합이 얼마인가 이런 걸 추정하는 변동을 추정하는 것이 투웨이 아노바입니다. 우리가 의학에서 좀 많이 쓰는 분석 기법은 이런 거죠. 시점, 타임에 따라서 타임 그룹 실험군은 통증이 점점 줄어드는데 대조군은 그에 비해서 줄어드는 정도가 기울기가 다르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이런 거는 실험군, 시험군, 대조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의 효과, 타임의 효과, 그리고 군과 타임의 기울기, 그죠? 요 상호작용, 즉 이 기울기의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변화하는 양상, 패턴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데 이때는 하나의 변수가 한 개체 내에서 여러 번 측정한 반복 측정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투웨이 아노바긴 한데 투웨이 아노바 그냥 쓰시면 안 되고 투웨이 RM 아노바 쓰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는 투웨이 아노바를 쓰신다. 물론 여기서 결측이 또 일어나면 또 다른 방법들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분산 분석을 할 때 자료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 구조는요, 여기만 좀 유심히 볼게요. 내가 아무리 well planned clinical trial을 잘 계획해가지고 임상시험을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위드로울과 드랍아웃이 막 발생을 하면서 정확하게 밸런스 때 디자인이 충족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각 군 내에서 N수가 달라질 수 있다. 달라도 얼마든지 군간 불균형이 있어도 얼마든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자료 구조를 이렇게 나타내 봤고요. 그리고 아노바 검정의 기본 가정 모형을 한번 보시면요. I번째 그룹에서 집단에서의 J번째 관측치는 전체 평균에서 그 집단에서 있었기 때문에 집단의 효과, 그 다음에 집단의 효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잔차, 오차에 의한 효과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림 그려서 보시면 보세요. 자, 다이어트 약 3개가 있습니다. 1, 2, 3. 그런데 가장 체중 감소를 많이 했던 사람은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 집단의 2번째 관측치 Y2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체중 감소량을 집단 구분하지 말고 전체 평균을 계산해 보면 아마 Y 닷바가 되겠죠. 자, 전체 평균으로부터 이 살을 가장 많이 뺀 사람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약제 B 약제를 복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처리에 의한 변동, 집단에 의한 변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하고는 상관없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더 추가적으로 살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집단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는 변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리에 의한 변동, 이 부분이 오차에 의한 변동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총변동 이렇게 돼요. 즉, 총변동은 여기 있는 처리에 의한 변동, 집단에 의한 변동, 집단 간 변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의한 변동, 오차에 의한 변동. 처리, 집단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뉩니다. 자, 이렇게 나뉘는 이 값을 그냥 더하면 0이니까 또 우리한테 정보를 못 주죠. 그래서 어떻게 제곱을 해서 전개를 시키면 다행히 이 관계식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처리 제곱합, 트리트먼트와 오차 제곱합을 더해서 총 제곱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도식화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전체 변동에서 집단에 의한 변동, 집단 간의 변동이 크면 클수록 SSE 오차에 설명되는 부분이 줄어드니까 사실은 이게 제일 좋죠. 이게 SS 트리트먼트가 늘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S 토탈에서 SS 트리트먼트 이렇게 하면 우리 그 분산 분석에서 에타 제곱을 구하는 공식이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산 분석에서는 집단 3개 이상의 집단 간의 효과 크기를 추정을 할 때 에타 제곱과 같은 이런 통계량들을 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스를 구분합니다. 집단 간의 변동, 그 다음에 집단 내의 변동. 그죠? 그리고 이제 트리트먼트에 의한 변동, 오차에 의한 변동, 그것을 합한 것을 총 변동. 이렇게요. 자, 근데 우리 제곱합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을 해서 더합니다. 자, 내 자료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렇게 오밀조밀 밀집해 있다 하더라도 편차를 구해서 제곱을 한다는 것은 정확히 그 편차를 구할 때 사용됐던 자료값이 평균하고 똑같지 않으면, 그죠? 그래서 편차가 제로가 아닌 이상 제곱을 하면 무조건 0보다 커요. 그래서 자료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제곱합은. 그러면 자료를 몇 개를 제곱해서 더해줬느냐가 결국 이 제곱합의 크기에 영향을 줄 테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유도라는 개념으로 표본의 크기를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전체 자료 n개가 있다 그러면 총 제곱합의 자유도 n-1이고요 우리 집단을 비교하고자 할 때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의 개수가 k개다 그러면 집단 간의 변동의 자유도는 k-1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자유도의 합이 총 자유도의 합과 같아야 됩니다. 마치 제곱합처럼. 그죠? 자, 그러면 MS 평균 제곱이라고 하는 이 MS 트리트먼트는요, SS 트리트먼트를 그것의 자유도 K-1로 나눈 것이고요. MSE는요, SSE를 그것의 자유도 N-K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이제 비를 취해보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오차에 대해 설명되는 부분, 자유도로 보정하고 난 뒤에 오차에 대해 설명되는 부분 대비 집단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이만큼 크다라는 소리예요. 몇 배인가 하는 소리입니다. 즉 이게 만약 1이다 그러면 사실은 1은 뭐 이쯤 있겠죠. 그래서 H제로를 기각시킬 만한 오른쪽 꼬리 안에 들어올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값이 2, 4, 10, 20, 40, 100, 200, 1000 이런 식으로 큰 값을 가질수록 그죠? 이것은 오차 대비 집단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매우 유의하고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른쪽 꼬리 확률인 유의 확률은 더 0에 가까워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세 집단 간에 어딘가에는 차이가 난다라고 기무가설이 기각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두 집단씩 페어와이즈 컴패리전을 하셔야 됩니다. 두 집단씩 짝을 이뤄가지고 컴패리전. 자, 뮤1, 뮤2 다른가, 뮤2, 뮤3 다른가, 뮤1, 뮤3 다른가 이렇게 세 번을 봐요. 자, 만약 우리가 이 수업 듣다가 이까지 듣고 말았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T검정 세 번 하겠죠? T검정 세 번 하면 잘못을 범할 확률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무슨 소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가설을 검정할 때 위수준 알파 0.05를 쓴다는 것은 귀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각시켜버리는, 즉 대립가설을 받아들이는 잘못을 내가 그 어마무시한 잘못을 5%로 허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설 검정을 2번을 한다? 그러면 여기도 5%, 여기도 5%, 각각 5%씩 허용했다. 그럼 어때요? 각각 옳은 결정 내린 확률 95%죠. 95%, 95%로 옳은 결정을 내린다. 그럼 둘 다 옳은 결정을 내릴 확률은 95%의 제곱 0.90이 됩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둘 다 잘못을 하라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라도 잘못을 범할 확률이 바로 1 빼기 90% 10%가 되는 거예요. 즉, 이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귀무가설 귀무가설 참일 때 귀무가설 기각하는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그냥 가설 검정 2번만 해도 10%로 늘어나 버려요. 3번 하면 14%, 이렇게 식으로 20번만 해도 64%까지 늘어납니다. 따라서 오버롤 알파를 5%로 맞춰서 하지 않으면, 보세요. 데이터를 눕혀놓고 고문을 하면 데이터는 admit to anything, 아무거라도 그냥 잘못을 범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후 검정 멀티플 컴패리즌 이슈를 보정을 해서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5% 미만으로 유지를 하고 난 뒤에 이런 사후 분석 기법들을 적용해서 분석합니다. 이것 역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SPSS에서는 많은 패키지에서는 우리가 명령문이나 클릭으로 이 사후 검정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본페로니 코렉티드 방법인데, 코렉션 방법인데, 이것은 내가 만약에 가설 검정하려고 하는 하이퍼테시스가 3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쓰는 알파 0.05를 3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3분의 알파. 즉 0.0167. 그래서 0167 하에서 유의하면 유의하다고 보고 0.0167 하에서 유의하지 않으면 그거는 H0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리 0.05보다 작게 나와도요. 근데 이제 이렇게도 하면 이거 일일이 나눠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설의 개수만큼 원래 나온 p-밸류에다가 가설의 개수만큼 곱해가지고 그냥 실제 기준은 0.05를 그대로 대조해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본페르니 코렉션을 했다 하면 본페르니 코렉티드 p-밸류는 바로 이 p-밸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은 어떤 식으로 알파를 5%를 맞추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지적 호기심이 높으신 분은 구글 검색, 유튜브 검색 해보시면 되시고요. 뭘 써야 될까? 자, 가장 기각을 잘하는 거, 가장 리버럴한 게 바로 LSD, T 검정 여러 번 한 것이고 절대 이 분석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가장 보수적인 방법 뭐냐? 쉐페로 알려져 있습니다. most conservative 한 방법이 쉐페다. 그죠? 그러면 보수적인 기법으로 했을 때 보수적이라는 것은 웬만해선 기각을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선 기각을 안 하는데도 이 분석 기법을 써서 사후 분석 기법을 써서 가설 검정에 성공했다. 입증에 성공했다. 라는 것은 그럼 믿을 수 있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후 검증하고 난 뒤에 이 네이처지와 같은 아주 수십 년씩 된 그런 저널, 그 저명한 저널에서도 아노바를 돌리고 나면 이런 식의 표기로 요약을 하는데요. 다 같은 알파벳을 가지면 같은 집단에 다른 알파벳을 가지면 다른 집단으로 본다 하는 이런 ABC 표기법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사실 저희 직원 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컨설팅을 할 때도 그렇고 이런 표기법을 상당히들 생소해하시고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 표기법이 어떻게 나오게 됐고 왜 지금 우리가 쓰게 됐는지 그거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1번부터 8번까지의 집단의 평균이 있습니다. 그 평균을요, 내림차순으로 높은 거 순서대로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어와이즈 컴패리전을 피셔 LSD로 하니까 이 둘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5번과 8번 집단은 평균이 144, 124로 약 20가량 차이가 나고 요거는 다른 집단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2번과 8번 집단도 지금 피셔의 LSD 방법으로 하면 어때요? 2번과 8번 집단도 같은 알파벳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
significantly different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방법인 쉐페를 쓰면 어떻습니까? 5번과 8번은 차이가 나요. A와 B. 그러나 5번과 2번, 그죠? 차이가 없고 2번과 8번 역시 차이가 없습니다. 왜? 2가 A라는 알파벳과 B라는 알파벳을 동시에 가지니까. 그래서 이런 표기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산 분석할 때는 좀 전에 T 검정할 때 썼던 요 자료에다가 제가 C라는 다른 약제를 복용한 6명을 추가했습니다. 분석에 가서 평균 비교에 가서 이론 배치 분산 분석 클릭하시고 종속 변수에 통증 완화량 넣고 그 다음에 드럭 약제의 종류를 요인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후 분석 클릭하셔서 그죠? 다중 비교에 가서 내가 어떤 분석 기법 쓸 건지 그 다음에 옵션 클릭하셔서 그죠? 그리고 기술 통계 그리고 분산의 동질성 검정 그리고 동질성이 위배될 경우에 웰치 검정이나 브라운 폴 사이즈 방법을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잘 그린 도표는 잘 그린 그림은 10표가 안 부러워요. 그래서 그림을 항상 체크를 해가지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요거 체크 한 번 더 해가지고 평균 도표까지 같이 보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노바는 SPSS에서 웬일인지 기술 통계 분석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안 해줍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옵션에 가서 기술 통계 했기 때문에 여기 ABC군의 각각의 N수와 평균과 표준 편차 등의 기술 통계 값이 요약이 됐고요. 등분산 가정에 위배되는지를 봤더니 만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노바를 검정 결과를 보면요. 집단 간의 변동 총 제곱합이 66.76이고 합계 집단 내 오차에 의한 변동이 26.19입니다. 그리고 합계가 92.95예요. 그래서 요 둘의 합이 92.95가 되고요. 자, 총 아까 제가 7명, A 약제 7명, B 약제 7명, C 약제 6명 했거든요. 그래서 합하면 총 20명이에요. 그래서 총 자유도는 총 제곱합의 자유도는 19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어때요? 범죄의 개수, 집단의 개수는 3개죠. 그래서 자유도 3 빼기 1, 2 됩니다. 그래서 2와 17의 합이 19가 되고요. 평균 제곱 33.38은 어떻게 66.76을 6입니까? 자, 6을 2로 나눈 값이고 여기 있는 1.54는 26.19를 17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서 F값, 거짓이라고 되어 있는데 F값을 계산하면요. 그죠? 33.38에다가 1.54를 나눠주면 21배가 됩니다. 즉, F값이 21배라는 소리는 고정을 하고 난 뒤에 오차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부분 대비 집단에 설명되는 부분이 약 21배 높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의 확률 계산하면 0.001보다 매우 작은 값을 가지고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서 4호 분석이 필요해집니다. 4호 분석을 실시하면 이런 모양을 가집니다. 우리가 르빈의 등분선 검정해서 absolute residual 평균을 이용해서 평균 기준으로 이용했을 때 p-value 0.255 나왔거든요. 그래서 쉐페의 방법으로 이제 위에 있는 이 방법으로 쓰겠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쓸 때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A와 B, A와 C, B와 C 이렇게 세 번만 우리는 보면 됩니다. 어디? 자,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 다시 쓸게요. A와 B, A와 C, 그 다음에 B와 C. 그죠? A와 B나 B나 A나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은 같습니다. 그래서 유의 확률도 같아요. 그래서 세 번의 가설 검정, 세 집단의 올 파서블 페어와이즈 컴패리전 개수는 3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요약하는지 볼게요. 평균을 가지고 제가 순서대로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5.14, 4.33, 1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자, A 집단을
A 집단은 약을 복용했을 때 마이너스 5.14, 5.14만큼 그 감소 완화가 됐고, C 집단은 4.33, 그 다음에 B 집단은 가짜 약이랬죠. 1입니다. 1만큼. 제가 그거를 여기다가 쓸게요. A 집단, C 집단, B 집단의 평균을 쓰면 5.14, 4.33, 1.00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사후 검정 해보겠습니다. A와 B는 유의한 차이가 별표 붙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서로 다른 집단입니다. 그죠? 다른 집단이에요. 다릅니다. 그 다음에 A와 C는요. A랑 C는 별 차이가 없네요. 그래서 A는 C와 같은 집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C랑 A는 보면요. C하고 A는 차이가 있네요. 유의한 차이가 있네요. 따라서 A와 B 같은 집단 아니죠? 이게 바로 사후 검정 결과입니다. 자,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기 평균 옆에다가 어깨 문자로 슈퍼스크립트로 얹어서 표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이렇게 요약을 다 하고 난 뒤에 열을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셰페 포스트혹 결과다. 포스트혹 테스트 결과다 해서 A 약제와 C 약제는 비슷하고 B 약제는 좀 처지는 약이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프로 그릴 때는요, 약제 A와 B와 C. 자, A와 B, B와 C는 차이가 있지만 A와 C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스탠다드 스탠다드 에러 오브 메저먼트 민과 스탠다드 에러를 같이 그린 그림에서 여기에서 AA 그 다음에 여기 B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알파벳을 가지면 same superscript를 가지면 not significantly different 하고요. 만약에 different 스크립트를 가지면 statistically different 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때 p-value는 어떤 방법으로 포스트 테스트, 멀티플 컴패리즌을 하기 위해서 알파를 5%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보정이 된 p-value 하에서 가설 검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분석할 때요. 이게 세 버전이거든요. 분석에 가셔서 평균 비교, 이론 배치 분석 가셔가지고 등분산을 가정을 할 경우에 뭐 셰페나 튜키나 이런 방법, 등분산 가정하지 않을 경우에 또 게임스 호웰 방법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술 통계 옵션 지정해 주시고 분산 동질성 검정해 주고 분산 동질성 위배돼서 이분산이다 헤테로지니어스하다 하면 웰치 검정해 주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 분산의 등분산 검정을 해가지고 등분산 만족한다 그러면 아노바 검정하고 셰페 등의 사후 검정 위에 있는 사후 검정 하시면 되고요. 이분산이다 그러면은 웰치 검정, 로버스트한 웰치 검정 쓰고 게임스 호웰과 같은 밑에 있는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경우에 p-value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분석했다는 것을 statistical analysis 파트에다가 메소드 부분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버전, 고차 버전에서는 아노바 효과 크기까지 디폴트로 같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이 에타 제곱이 우리 아노바 F 검정 F 분석표에서 어떻게 계산한 값이냐면 전체 92.950분의 여기 66.760 해서 이게 0.718 아마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입니다. 그죠? 내가 여기에서 등분산 검정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absolute residue 기준으로 평균 기준으로 봤더니 따르고요. 만약에 여기서 안 따른다 그러면 로버스트한 더 강력한 이상값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방법을 써서 평균의 동질성 검정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사후 검정하는 방법이 아까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AA, B 이렇게 나오면 제일 좋은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복잡한데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세요. 만약에 분산 분석하는데 세 집단 이상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집단이 4개다. 한번 생각해 보면 D 약제 복용한 6명을 또 추가를 또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노바를 제가 딱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보세요. 자, 평균이 A, B, C, D 이렇게 돼 있는데 평균이 큰 순서대로 제가 써보겠습니다. 집단 A, 집단 C, 집단 D, 집단 B 순으로 집단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평균은 여기다 순서대로 5.14, 4.33, 3.0, 1.0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자, 이제 A부터 시작해 볼까요? A는 뭐하고 차이 나냐면 B하고 D하고 차이 나요. 즉 A, B하고 D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C하고는 차이가 없어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알파벳 가져요. 그 다음에 C, 그 다음 C죠. C는 어때요? A하고 차이 없어요. 그 다음에 D하고도 차이가 없어요. D하고도 차이가 없어요. 그럼 같은 알파벳 공유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B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C하고 B는 차이가 나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B가 아닌 거예요. B면 안 되고 C여야 되는 거예요. 됩니까? 자, 그리고 이제 D를 갖고 볼까요? D는 뭐하고 차이가 안 나냐면 C하고는 차이가 안 나요. D는 C하고는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안 나고 나머지하고는 다 차이 나요. 맞아요. 그 다음에 B는요? B는 뭐하고 차이 납니까? 모두 다 차이 나요. 다 모두 차이 나요. 이 값이 바로 이렇게 정렬이 된 거예요. 제가 평균을 이렇게 좀 오름차순을 썼었다면 밑에 있는 표하고 똑같아질 건데 다시 오름차순으로 한번 써볼까요? B, D, C, A 하면 어때요? A, B, B, C, C 이렇게 되죠. A, B, B, C, C. 그죠? 그래서 SPSS에서 이렇게 돌리고 나면 이런 부집단, 하위 집단의 안에 각각 어떤 그룹끼리 묶이는지를 이렇게 표기하기 쉽도록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 참고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뭐 웰치 검정을 해서 사후 검정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런 부집단을 안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런 그 값을 보고 일일이 이렇게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약하실 때에는 values가 mean과 standard deviation이고 이때 우리는 본페로니 포스트록 테스트를 써서 multiple comparison 이슈를 해결을 했다. 그래서 between 그룹 간의 그 유의한지를 보고 난 뒤에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different 스크립트를 가지면 different from each other 라고 이렇게 써주고 1번 주석 달아준 겁니다. 그래서 논문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에이스 통계 컨설팅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 작성해가지고 드리면 사실 또 이해가 안 되신다고 이 부분 떼가지고 논문 내시기도 하고 그래요. 뭐 언제나 꼭 이 표기법을 쓰셔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자, 크루스커 월리스 검정 넘어가겠습니다. 크루스커 월리스 검정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랭크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마치 모양이 total sum of squares 분의 total treatment sum of squares.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각 자료값, 그 원 자료값을 넣지 않고 랭크를 쓴다 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분석에 가서 비모수 검정, 독립표본 가셔가지고 여기 필드 클릭하셔서 검정 필드에다가 내가 검정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 넣고 집단 드럭 넣고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설정 가셔가지고, 지금 슬라이드가 없는데 설정 가셔가지고 사용자 정의해서 설정해서 페어와이즈 컴패리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다가 랭크를 다 매겨가지고 랭크의 평균, 각 집단의 랭크의 평균, 그 다음에 전체 평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크루스커 월리스 테스트, 스태티스틱 계산해내고, 그리고 가설 검정을 실시하면 던즈 테스트로 4, 5 검정까지 이제 실시를 해주거든요. 우리가 클릭을 하면.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더 고차 버전은 제가 오늘 확인한 바로는 유의한 정도에 따라서 선의 굵기까지 달라지던데, 요거는 이제 올드 버전이라서 지금 보시면 유의한, 여기에서는 significantly 하게 차이가 나고, 여기는 not significant 하다,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도식화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점이 4개다 그러면 점이 5개다, 막 별표도 되고 이렇게 했죠. 그죠? 이 중에서 유의한 게 차이가 나면 선으로 굵기나 색깔을 가지고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논문을 작성을 한 그 예시 논문을 보시면 이렇게 치과 논문인데요. 치대 자료는 보통 컨트롤군 하나에 실험군이 여러 개일 때가 있고요. 이것을 all possible한 그 페어와이즈 컴패리전을 다 하고 싶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덧내서 방법을 써서 컨트롤 대비 각 실험군의 차이를 보아서 4호 검정의 개수를 좀 제한해서 조금 더 리버럴하게 기무가설을 기각을 더 잘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방법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 표준 편차 혹은 표준 오차 요약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4호 검정 결과 쓰시고, 이 p-value가 어디에서 유래가 됐는지, 유도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쓰고 밑에다가 설명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하고 같이 독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 아노바 검정, 또 그에 따른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할 때 비모수적 기법까지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